그러면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, 일단은 피해를 입은 병사 입장에서는 직속 상관 내지는 뭐 주임 원사님, 뭐 행정보호관, 뭐 예전엔 그렇게 불렀지만 그런 분들한테 일단은 자기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1번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의 피해를 목격한 전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의뢰했던 상관들의 어떤 진술,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는 게 필요하고요. 만약에 신고를 바로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고충심의위원회들이 있어요. 그런데 신고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절차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, 반대로 이제 가혹행위를 했다, 뭐 가해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신고된 병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일단은 진짜로 잘못한 게 맞다 그러면 반성하는 게 1번이겠죠. 이게 아무래도 군대 내에는 아직은 다른 한편으로는 온정적인 시각으로 좀 징계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이 보는 시각도 있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명백하게 잘못이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괘씸하게 보고 조금 예정된 벌보다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분위기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게 분명하게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, 초기부터 조금 피해를 본 전우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게 필요하고, 만약에 신고가 됐는데 정말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야, 그리고 다른 전우가 했던 행동인데 내가 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기 진술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.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때 당시에 피해 신고된 시각에 그 자리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목격한 다른 전우의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, 이게 기본적으로 가혹행위 수준이 조금 중하거나 성 관련된 내용이거나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 되면 초기에 사안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도 전에 가해 병사로 특정된 사람이 다른 부대로 차출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명목인데,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는 좀 전우들의 진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부대로 가버리니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해서 다른 부대로 가더라도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우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하는 것,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.